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입니다. 상반기, 23년도 상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진행 중이고, 요번 달 말까지 입찰 진행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 이 금액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2006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리스크가 커지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그만큼 불안함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판매 금액이 계속 변동을 하면서 오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꾸준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 금액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2,4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의 매출도 안 나올 수 있다. 그게 태양광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장기거래 계약이 얼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익성 분석을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짧고 굵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냐, 그런데 이걸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까지 될 수 있냐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분양 안내서, 분양 홍보 계약서 같은 거, 홍보 안내서 같은 걸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S&P가 2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연 S&P가 250원이었던 적이 언제일까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S&P 현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지가 시간 단위로 어떻게 금액이 바뀌는지, 제주도는 시간 단위로 어떻게 금액이 바뀌는지, 월별로 S&P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별로 S&P 가격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60원대까지, 최하 금액 기준으로 60원까지 떨어졌던 금액입니다. 물론 2000년부터 2012년, 13년까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연평균 8%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그런데 201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020년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랬다가 2022년도에 250원, 240원 막 끊어서 나왔죠. 그게 1년, 2년 계속 유지가 됐던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잠깐 반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240원, 50원이 계속 될 수 있냐? 앞으로도 S&P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대로 수익성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분양을 받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래서 남들이 얼마 받는데 100kW 발전소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1메가 정도 발전소면 1메가와트 발전소의 매출은 이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대 라는 이야기를 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계약서나 홍보물들을 보면 S&P가 250원으로 잡혀 있어요. 판매가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200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달이냐 불과. 아니면 지금 불과 4, 5개월 정도는 2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지금 누군가 250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 난 1메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억씩 매출이 나와 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모든 발전소에 투자비가 들리고 모든 발전소의 매출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조건 99kW의 발전소 아니면 500kW 아니면 1메가와트의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어폐가 있는 거죠. 게다가 15년 전에, 예전에 FIT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 아니면 RPA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은 사업 자금 자체가 컸습니다. 100kW를 공사하는데 최소한 3, 4억 이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구조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물도 최대한 약하게 하고 시설에 대한 보강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이격거리도 계속 좁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뒷열에 대한 이격거리가 좁아서 발전량이 안 나오는 발전소들이 너무 많아요. 발전량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음영이 너무 많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많지 않다. 구조물의 비용들, 투자 대비 매출이다 보니까 수익성이라는 건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구조물들을 점점 더 얇게 하고 구조물들의 코스트를 점점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모듈 2장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는 모듈 3장이 기둥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세로 바깥으로. 그럼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보강을 해놓는다는 게 용적으로 그냥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폐가 있다. 무조건 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익성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수익성을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최소한의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매출이 낮아졌을 때도 얼마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기준으로 이 장표를 만들어 놨고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카페에 장표를 올려두고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것만 숫자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의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일단 3개를 기준으로 놓고 올게요. 장표, 수익성 분석하는 장표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드리면 혼란스럽게만 하시겠죠. 저희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성 분석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얼마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99kW의 발전소를 내가 합니다. 자, 매출량, 가중치, REC 가중치 같은 것도 좀 배제를 하고 보자고요. 99kW 기준으로 1.2의 가중치 아니면 500kW의 발전소로 1.04나 이렇게 가중치를 복합 가중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S&P가 어느 정도 금액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REC 가중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률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 놓고 보자는 거죠. 제일 심플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냥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판매 가격을 얼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16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아니면 15만 4천 원에 고정적으로 팔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2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번에 100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죠. REC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4월달 이후로는 한국형 FIT도 고정가 상한가 캡이 씌워집니다. 제가 왜 이걸 염두를 해놓고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는 S&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상한가 캡이 씌워졌다 보니 어느 금액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자들은 더 그렇죠. 이전에 건설되어져 있는 발전소를 가지고 온다면 그거에 맞는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 4월 이후에 장기 계약 고정 가격이 선정이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 캡이 씌워졌을 때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kW의 발전소가 4.1시간의 발전 시간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분양하는 업체들은 다 4시간 나온다래요. 근데 준공되고 나면 3.3시간, 3.4시간 나오는 것들 널렸습니다. 양모 모듈이기 때문에 발전 시간이 4.3시간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한테 보증서 써달라고 해보세요. 못 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4시간이 넘게 무조건 나와요 하는 데들은 3.7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고 여기는 뭐 토지가 좁아서 35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3.7시간은 나올 겁니다. 그럼 3.3이나 3.4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30일 기준, 365일 기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발전 시간을 곱한 거죠. 그래서 월 발전 시간에 따른 발전량 그리고 월 매출, 발전량에 그냥 판매 가격을 곱한 겁니다. 연 매출의 유지 보수비를 제가 6%를 잡았는데요. 5%에서 6% 정도를 잡으면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비를 소모하는 비용 정도는
해지가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인버터 대응 비용까지 포함을 하려면 한 8% 수준까지 올리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6% 정도만 일단 감안을 해놓고 보겠다는 거죠. 특별하게 유지관리가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100km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보니까 6% 정도 수준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4.1시간 기준으로 210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3.3시간이 발전을 하면 172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매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0% 가까이 차이 나죠? 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지금 분양을 받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발전 시간이 얼마나 나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매출을 예상을 한다는 거죠? S&P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모르고 장기거래 계약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현물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가지고 있는 게 발전소 딱 하나라면 장기 계약을 하십시오, 그냥. 그런데 발전소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현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기 거래 계약을 이번에 들어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 정도는 현물로 돌려볼래요. 오케이, 그건 인정. 충분히 그래 볼 수 있다. 999kg가 되건 500kg가 됐을 때 발전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 시간에 따른 매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최대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시간 기준으로도 내가 원금이자 상환하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양업체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 정도 발전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 보고 사업에 투자를 하긴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것도 지금부터 앞으로 나갈 시장에는 아리백 시장으로 장기거래 계약을 한다. 좋습니다. 그럼 아리백 금액 기준으로 금액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을 변동을 하시면 되니까요. 1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 걸 16만 5천 원으로 바꾸면 어떠냐. 메가와트당이다 보니까 165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165원으로 썼을 때 8,700이 나오던 게 판매가가 올라가니까 9,300이 나온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 판매가가 250원이 나올 거예요. 발전 시간은 4시간 이상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만 보고 들어오면 야, 태양광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밖에 없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아주 간단한 수식만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니멈 금액으로 얼마는 가져갈 수 있냐, 대출을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원금이자 상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건들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정되어 있다. 어느 정도 수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얼마가 나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책 변화에 맞서서 저는 하반기까지 RPS가 진행되면 내년쯤에는 RPS 제도 자체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사기꾼들도 많고 끝물에 한탕 해가지고 치고 나가려는 친구들도 너무 많다 보니 지금 250원짜리 매출 장표를 가지고 다니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면밀히 따져보십사 하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영상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